안녕하세요, 권대호입니다. 저는 지금 볼드플레이 게임즈라는 개발사의 대표를 맡고 있고요. 전 직장인 제페토에서 포인트 블랭크라는 FPS 게임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를 시작으로 포인트 블랭크를 한국에서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요. 인도네시아, 태국, 러시아, 터키 그렇게까지 나가면서 좋은 소기의 성과를 얻어냈고, 그 성과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포인트 블랭크 인터내셔널 챔피언십이라는 국제대회를 주관을 했어요. 그래서 해당 노하우를 통해 가지고 되게 많은 e스포츠에 대한 경험을 통해서 노하우를 쌓아왔고, 그리고 운이 좋게 터키에 한 9개월 정도 제가 지사장으로 나가면서 로컬에 있는 인근 PC 카페들을 돌면서 대회를 유치를 했었습니다. 그때 노하우와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현재는 스펙터라는 슈팅 게임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PVP 컨텐츠에 대해 소개를 드릴 텐데요. 모든 게임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가 되는 문제입니다. 리텐션이라는 영속성인데요. 쉽게 말해가지고 유저들이 게임을 계속 즐길 수 있는 동기부여를 제공을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특히나 FPS 같은 게임에서 주로 많이 하는 것들은 컨텐츠 추가죠. 그래서 스토리를 더 넣거나 새로운 모드를 개발을 하거나 캐릭터를 추가하거나 그런 형태를 통해 가지고 유저들이 계속 게임을 즐길 수 있는 동기부여를 제공을 하고, 거기서 들어오는 꾸준한 수익을 통해 가지고 개발사와 퍼블리셔에서는 더 좋은 게임으로 만들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서 계속 꾸준하게 유저들에게 컨텐츠를 제공을 하면서 게임이 장기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메인이 되는 e스포츠에 대한 방법인데, 커뮤니티에서 시작을 합니다. 온라인 게임이 처음에 시작이 되면서부터 혼자 플레이하는 것보다는 같이 플레이하는 것에 대한 재미를 더 잘 알게 됐죠. 그리고 같이 플레이하는 유저가 기왕이면 자기 친구, 아는 사람이면 더 재밌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개발사나 퍼블리셔가 주최하는 대회로 거듭날 수 있으면 더 재밌는 놀이가 된다는 게 e스포츠가 만들어진 숙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우월함을 겨루고 싶어하는 본능을 갖고 있잖아요. 그게 고대 올림픽에서 나왔던 기록을 다투는, 그래서 시작이 돼서 현대 근대 올림픽이 되면서 전 세계에서 즐기는 어떤 큰 이벤트가 됐고요. 자동차라는 달리는 물건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사람들은 내 차가 더 빠르다, 내가 운전하는 기술이 더 좋다를 뽐내는 대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경기가 현대에는 F1이나 르망처럼 되게 큰 형태의 이벤트가 되는 경기가 되고 있었고, 이 스포츠 역시 온라인 게임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유저들에게 어떻게 보면 자연적인 수순으로 다가와서 붐업을 일으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e스포츠 게임 장르에서 보면 가장 크게 두 가지의 특성을 갖는 분류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크게 스타크래프트 같은 어떻게 보면 e스포츠의 르네상스를 만들어낸 RTS, 전략 시뮬레이션 장르가 있고, 에어롤이나 도타처럼 지금도 유저들이 되게 많이 즐기고 있는 모바 장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장르는 보는 사람도 즐겁고 플레이하는 사람도 즐거울 수 있는 시인성과 시야각을 제공을 하면서 굉장히 큰 인기를 몰고 있고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FPS 장르는 무엇보다도 개개인 유저가 갖고 있는 게임 플레이하는 반사신경과 플레이 스타일이 즐기는 게 굉장히 큰 장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온 어떤 유저들이 소위 말하는 초인과 같은 어떻게 저렇게까지 플레이를 할 수 있지라는 깜짝 놀랄 만한 플레이, 마치 축구에서 선수가 기가 막힌 골을 넣었을 때 탕후성을 질러내는 그런 거를 관찰하는 즐거움이 굉장히 큰 장르예요. 근데 이 장르가 갖고 있는 특징과 장점이 굉장히 큰 거에 반해서 단점도 부각이 되는데요. 시야가 1인칭으로 제공이 되다 보니까 몰입성이 뛰어난 반면에 빠르게 플레이하는 유저들이 굉장히 익숙한 유저들이 플레이하는 화면을 쫓아가기가 힘들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정보가 많거나 카메라가 난잡하게 움직이면은 이걸 캐치해가지고 유저들이 보기가 되게 어렵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FPS는 무엇보다도 팀 플레이 중심으로 돌아가긴 하지만 각각 개개인이 만들어내는 역량이 되게 크게 보여지고 그 즐거움이 큰 장르이기도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e스포츠에서 가장 많이 쓰는 룰이 5대5로 플레이를 하는 룰인데요. 그 룰 중에서 예를 들어서 내 편에 있는 유저들이 4명이 다 제압을 당하고 나 혼자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상대방은 5명이 남았죠. 그런데 역전을 하는 케이스로 내가 혼자인데 5명을 다 제압하는 순간에 발생하면 그 드라마틱한 장면에서 나오는 환호성과 그런 열정들이 공유를 하면서 즐거워하는 장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명의 유저가 갖고 있는 어떤 개개인적인 역량이 굉장히 뛰어나게 발현이 되는 그런 장르적인 특성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e스포츠 게임을 개발할 때 어떤 특징들을 잘 녹여내고, 그럼 그 특징을 어떻게 또 발현했을 때 보는 사람도 즐겁고 그리고 즐기는 사람도 즐거울 수 있는지에 대한 소개를 간략하게 해볼게요.
딱 하나를 집어서 표현을 하자고 하면 정정당당함입니다. 이 PVP라는 장르 자체가 서로 대결을 하는 장르잖아요. 그러면은 대결을 하면은 이기는 사람이 있고 지는 사람이 있어요. 지는 거 즐기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기는 게 제일 즐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는 사람에 대한 위안이 필요해요. 내가 졌을 때는 그럴만 했어라는 납득이 중요합니다. 아, 이번엔 내가 실력이 별로 안 좋았네. 이번에 내가 버튼 도는데 살짝 느렸네. 라는 것처럼 지는 사람도 다시 게임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자꾸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중요하고요. 그거를 함축적으로 하나로 표현한다면 정정당당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포츠잖아요. 스포츠는 정정당당해야죠. 근데 이 정정당당함을 방해하는 거를 제압을 하는 게 제일 먼저 힘들어요. 기술적인 이슈가 잘 일반적으로 제가 소개해 드린 건데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네모난 이렇게 사각 박스가 보이잖아요. 저게 원래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벽 뒤에 상대방이 숨어 있거나 안 보여야 되는 상황인데 해킹 툴, 치팅 툴을 써가지고 저걸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플레이에 대한 우위를 먼저 선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상업성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저런 툴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업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기고 싶은 욕심이 너무 크다 보니까 저런 걸 불법적으로 구매를 해가지고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 져서 그래도 짜증나는데 상실감이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 계속 끊임없이 그런 것들을 이 게임 내에서 쓸 수 없게 기술적으로 제어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어뷰징과 티밍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게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룰을 악용하는 케이스입니다. 이기고 싶은 마음에 이걸 악용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좀 더 좋은 우위를 점할 수 있으니까 어뷰징을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요. 티밍이라는 개념은 최근에 나온 게임들에서 많이 나오는 서바이벌 게임에서 많이 나오는 건데요. 이건 개개인들이 싸우라고 룰을 만들어서 해놨는데 암묵적으로 자기끼리 팀을 먹는 거예요. 저기 보이는 것처럼 이게 이상한 동작들을 하면서 아, 저 동작을 하면 나랑 싸운 게 아니고 임시적으로 팀을 하자는 거로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임의적으로 팀을 맺습니다. 그러고 여러 명에서 한 명씩 다 제압을 하고 난 다음에 자기들끼리 나중에 또 나눠 먹는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또 이제 당하는 유저 입장에서 상실감이 되게 커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운영으로서 제재를 해야 됩니다. 이런 플레이에 대한 경고를 하고 신고를 받고 그런 이런 행동들을 제재를 하고 더 이렇게 계속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동을 할 때는 뭐 이제 당분간 게임 못하게 한다거나 그런 방식으로 제재를 가해야 되고요. 개발적으로 보여주는 것 중에 가장 큰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레벨 디자인인데요. 레벨 디자인은 개념은 뭐 MMORPG나 이런 게 다르게 쓰이기도 하지만 FPS라는 장르에 대한 걸 좀 설명을 드리면 재밌는 공간을 만드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내가 뛰어다니는 공간, 밖에 있는 공간, 안에 있는 공간 그런 거를 어느 정도 적절한 스트레스 게임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적절한 스트레스거든요. 내가 그걸 극복을 했을 때 즐거움을 줘야 되기 때문에 적절한 난이도를 제공을 하고 그 적절한 스트레스가 유저들이 즐길 수 있느냐라는 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가 뛰어다니는 공간을 얼마나 적절하게 긴장감을 유지를 하면서 저걸 만났을 때 제압을 하기도 용이하고 만드느냐 이런 것들이 레벨 디자인이 가져가는 가장 큰 포인트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칫 이게 어떻게 보면 유저들에게 스트레스를 너무 극대화시키는 케이스로 발전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예를 보여드리는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 게임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어서 레벨 디자인이 본인이 직접 만들 수 있거든요, 유저가. 레벨 디자인 만들어서 건물도 만들고 그 쌓아놓은 건물에서 유저끼리 만나가지고 대결을 하는 게임이에요. 그런데 이제 승부에 대한 집착이 너무 세다 보니까 저런 식으로 플레이를 합니다. 일명 백홈샷이라고 하는데요. 멀리서 보면은 도대체 누가 나를 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 나왔다가 사라지고 조금 나왔다가 사라지고. 이러면 제압을 당한 입장에서는 자기가 왜 제압을 당했는지에 대해서 모르고 어디에서 날 공격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쌓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케이스가 좀 약간 안타까운 케이스예요. 개발자로서 되게 안타까운 케이스인데요. 요거는 저 통로를 통해 가지고 적들이 상대방이 이동을 하고 있고요. 안에서 밖을 공격하는 유저가 있고 밖에서 안을 공격하는 유저가 대치를 하는 상황이죠. 그런데 안에 있는 유저들은 서서 움직이는데요. 지금 밖에 있는 유저는 엎드려서 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노출이 적죠. 안에 있는 사람들은 노출이 잘 돼서 제압될 가능성이 높지만 밖에 있는 유저는 누워있기 때문에 맞을 확률이 떨어져요. 근데 이런 게 왜 나올까 싶죠. 이게 정정당당하지 않잖아요. 왜 이런 게 나올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개발의 굉장히 어려운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요. 시스템 개발이 먼저 됐기 때문이에요.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레벨 디자인이 진행됐기 때문이에요. 개발자들은 고민을 합니다. 뛰면서 쏠 수 있게 해줄까, 걸으면서 쏠 수 있게 해줄까, 쪼그려서 쏠 수 있게 해줄까, 누워서도 쏠 수 있게 해줄까라는 고민을 하고 넣어보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계속 그걸 반복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재밌게 만들려고 그래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적절한 스트레스를 제공을 하면서 그거를 유저들이 극복을 하고 내가 조작을 하는 거에 대한 재미를 좀 더 잘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테스트를 하다 보면은 그게 들어갈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앞서 보는 게임들은 제가 추측컨대 누워서 쏘는 기능이 나중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레벨 디자인은 그 정도 캐릭터가 쪼그려 앉아 있으면 저 정도 공간에서는 파악이 가능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진행이 안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레벨 디자인을 정리를 하고 다시 수완 보정을 하는 시간을 갖지 못하고 출시가 돼버리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시스템 디자인이 완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레벨 디자인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걸 번복을 하는 과정이 많아집니다. 이런 걸 보면 약간 바보스러울 수도 있는데 왜 자꾸 이런 행동을 하냐면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개발자들이 좀 더 재밌게 만들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레벨 디자인은 그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큰 숙제인데요. 아직까지는 게임 사람이 즐기고 사람이 만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무자가 갖고 있는 노하우와 역량이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해요. 앞서 설명드린 레벨 디자이너스의 장점과 단점을 실무자가 잘 이해를 하고 있고 게임을 처음에 설계를 할 때 어느 정도를 하고 시스템 디자인이 바뀔 거를 염두에 두고 그래서 어떻게 바뀔 건지에 대해서 예측을 해놓은 상황에서 진행을 하는 거. 그렇게 한 걸 일차적으로 진행을 하고요. 요즘 뭐 빅데이터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되게 큰 통계를 잘 어우러 가지고 인공지능화 시켜서 데이터를 만드는 과정도 많이 나오는데 그것보다는 아직까지는 실무자의 역량이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힘든 작업이 남아 있습니다. 테스트하고 보완하고 테스트하고 보완하는 작업이죠. 새로운 걸 만들고 새로운 거를 추구하는 거는 개발자도 즐거워요. 그런데 반복적으로 뭔가를 계속 조금씩 보완해 나가는 건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유저들과 소통을 하면서 게임을 출시해서 나간 거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내가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유저들은 그렇게 플레이하지 않는 거 있으면은 그런 걸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서 저런 과정을 얼마나 부지런히 하느냐에 따라서 결론적으로 게임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큰 부분을 차지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e스포츠는 기본적으로 보는 게 즐거워야 되잖아요. 하는 사람도 즐겁고 그리고 프로게이머나 이런 유저들이 플레이하는 모습을 보면서 새로운 전략을 발견해내고 그게 내 플레이에 한번 넣어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보여지는 정보를 취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는 게 재밌어야 돼요. 그래서 보는 거에 대한 즐거움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데요. 앞서 설명드렸던 RTS 모바는 보는 게 굉장히 즐거워요. 시점적으로 위에서 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전장을 파악하기가 되게 용이합니다. 그렇기도 하고 그 전략을 소개하기도 용이해요. 그렇기 때문에 해설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보면은 전략에 대한 예측이라든가 이렇게 움직일 거야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같이 공유하고 이 화면을 보면서 공감을 하는 게 굉장히 즐거운 장르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스타크래프트라는 장르가 e스포츠의 르네상스를 연 포문이 된 계기도 굉장히 컸다고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전히 마치 야구 경기를 보듯이 추측을 하고 그 추측을 한 거에 대한 그러니까 그대로 돌아갔을 때 맞추는 쾌감이 굉장히 큰 장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린 FPS 장르가 가져가는 가장 큰 특징은 퀘이크라는 게임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어떻게 보면은 FPS가 e스포츠의 시초라고 볼 수도 있어요. 제가 그렇게 장르를 가져왔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유저층을 갖고 있기도 하죠. 그리고 가장 어떻게 보면은 빠르게 게임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플레이하는 재미에 대한 게 극대화되기도 하고요. 근데 단점이 있다는 게 뭐냐면은 이게 총으로 쏘는 게임이잖아요. 그러니까 멀리 있는 적을 총으로 쏴서 제압을 해요. 근데 플레이하는 사람이나 이 게임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그 상황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 장르나 게임을 잘 모르는 사람은 보면은 뭐를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게 이 장르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단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잘 유저들이 인지를 할 수 있을까라는 노력을 하는 게 앞서 설명드린 RTS나 모바일에 비해서 되게 힘들어요. 제가 만들 때 당시에 그래서 처음부터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포인트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유저들이 좀 더 이걸 잘 인지할 수 있게 할까라는 생각을 해서 만들었는데 게임을 좀 더 리얼하게 만들다 보니까 이게 단편적인 예를 설명을 드리는 건데 이제 소위 말하는 와리가리 샷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왼쪽 오른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총을 쏘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보면은 나는 잘 맞추고 싶고 나는 맞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옆으로 그냥 움직이게 되거든요. 멈춰서 쏘기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플레이 패턴이 이 장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슈팅 센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좀 더 유저들이 스트레스 없게 이동하면서 쏠 수 있게 하면서 잘 피할 수도 있고 잘 맞출 수도 있는 플레이를 좀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저들이 공방을 하는 시간이 좀 더 길어졌어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헬멧 프로텍션이라는 기능을 만든 건데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방탄 하이바를 쓰고 있고요. 방탄 헬멧을 통해 가지고 한 번 정도는 머리에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이 장르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적용되는 포인트는 기본적으로는 총을 쏴가지고 5발에서 6발 정도를 상대방의 팔다리에 쏴 넣으면 제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장르에서 갖고 있는 절대룰 중에 하나가 머리는 한 방이에요. 머리를 쐈을 때는 단 한 발이면 제압이 됩니다. 그래서 프로게이머나 유저들은
애초에 몸이나 팔다리를 쏠 생각을 하질 않아요. 머리를 쏘거나 머리를 못 쏘거나 둘 중에 하나로 플레이 스타일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빠른 전개를 만들어가는 게임인데 유저들은 더 못 알아봐요. 이게 재미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좀 드라마틱함을 만들고 싶어서 이 기능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단점이 되는 거는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과연 이 장르를 좋아하는 유저들이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시스템적으로 이거를 넣을지 안 넣을지에 대한 고민을 되게 길게 한 것 같아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넣습니다. 왜냐하면 찰나의 순간이 생기더라고요. 운에 의해 가지고 유저들이 한 번쯤은 환호성을 지를 만한, 그러니까 당한 입장에서 짜증날 수 있겠지만은 이거를 내가 한 번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는 너무 큰 즐거움이 된다는 거를 다양한 테스트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헬멧 프로텍션을 만들게 된 가장 큰 계기를 제가 설명을 드린 하나의 영상이기도 한데 뭐를 하는지 잘 몰라 봐요. 이게 일반 유저로 봤을 때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너무 찰나에 이게 벌어난 일들이라서. 그래서 헬멧 프로텍션과 와리가리 샷을 넣었더니 찰나의 순간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회를 하게 되면 맨 마지막 순간에 누가 이기느냐가 굉장히 큰 어떤 이벤트로 작용이 되는데 1대1로 플레이를 하는 순간에 그 0.5초, 1초의 순간이 나와요. 그러면 이걸 보고 있는 사람이 아, 저래서 제가 이겼구나. 저래서 제가 졌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와리가리 샷, 그리고 헬멧 프로텍션이라는 어떤 랜덤에 대한 운이 나오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의 찰나의 순간으로 해서 보는 사람들이 즐거운 게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e스포츠를 운영하러 대회를 추진하다 보면 유저들이 환호성을 지르는 순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만큼 관객들이 이걸 보면서 따라오고 있다는 거죠. 기존의 FPS 게임들은 너무 찰나의 순간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기 되게 어려웠어요. 따라오기도 힘들었고요. 그래서 저런 부분들을 앞으로도 만드는 게임들에 좀 더 유저들이 봤을 때 즐거울 게임이 될 수 있는 걸 어떤 거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더 추구하고 있습니다. 앞에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제가 터키에 있으면서 지사장으로서 팬카페들을 많이 돌아다니면서 이벤트를 주최를 했어요. 이때 제 경험이 굉장히 소중했던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 유저들이 얼마나 그걸 되게 즐겁고 재밌게 이벤트로 하고 있느냐는 건데요. 아주 큰 이벤트예요. 저 작은 동네에서 가서 e스포츠를 주관을 하고 주최를 하고 와서 소소하지만 선물을 하나 주고 내 게임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라는 유저들의 바람을 내가 들어주고 사소하지만 할 수 있는 방법에서 게임에 적용을 하고 이런 것들의 소통과 즐거움이 굉장히 징그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온라인 게임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혼자 하는 것보다는 같은 사람이 여러 명의 사람이 하는 게 즐겁잖아요. 그리고 그게 내 친구이고 내 친지면 더 재밌고요. 다시 한번 또 만나서 얘기를 하게 되고 그 결과로 다시 한번 또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음료수를 먹으면서 또 다시 한번 토론하게 되고 그런 게 굉장히 즐겁거든요. 그런 거를 극대화하고 싶은 노력이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졌으면 바람이 좀 있고요. 포인트 블랭크 인터내셔널 챔피언십을 했을 때 러시아 팀이 이기는 화면을 제가 직접 찍은 건데 저 때 어떤 감동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해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시리어스합니다. 유저들은 어떻게 보면은 뭐 게임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은 사람들은 아 그렇게까지 진중하게 저걸 해야 돼? 라고 하지만은 대회에 나온 유저들은요. 저희가 행사를 준비하면서 좀 팬들이기 때문에 저희 팬들이 유저잖아요. 그럼 행사를 준비를 해요. 뭐 이제 관광도 준비를 하기도 하고 이벤트를 준비도 하고 하는데 대회에 참석하는 유저들은요. 그 순간에 연습을 하고 싶어 해요. 그만큼 무엇보다도 열성적이고 이 게임에 대한 진지함이 굉장히 큽니다. 그 진지함 유저들끼리 만나가지고 경기를 치르게 되고 굉장히 정적이긴 하지만 그거를 이뤄냈을 때 환호성과 그런 어떤 유저들이 갖고 있는 즐거움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도 제가 만드는 게임에서는 이런 유저들이 즐기게 되는 e스포츠와 대전에 대한 즐거움을 좀 더 잘 만들고 보는 사람도 즐거울 수 있는 게임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앞으로 더 즐거운 게임을 만들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